네, 내년도 예산은 558조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아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받은 일자리와 내수를 되살리는 건 물론이고 방역과 주택 정책까지 전방위로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됐습니다. 우선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3차 지원금이 1, 2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과 또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가 3분기부터 회복 기조를 좀 가다가 11월 달에 3차 확산이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3차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그 금지 업종이나 제한 업종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계실 걸로 보고 정부도 일정 부분 추가적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제 3조 원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은 조금 더 피해의 정도라든가 대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이후에 선정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소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저희가 3조 3천억을 확보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3차 확산에 따른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 그리고 업종에 대해서 타겟팅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원했던 사례가 상당히 참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로서는 아마 확보된 3조 원과 또 기존에 정부가 예산에 계상돼 있던 여타 예산이라든가 같이 보태서 약 3조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1월까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정부로서는 2월 달에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로 준비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급액이나 자세한 방식은 추후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검토를 아마 좀 더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큰 관심사는 이번에 좀 더 늘어난 부분인데요.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방역당국이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부총리께서 예산을 검토하시면서 파악하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백신이 정부가 당초에는 한 3천만 명분 정도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상황이 변동되면서 정부로서는 4,400만 명분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실접종률은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 한 70% 정도의 실접종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표는 4,400만 명분이지만 실접종률 70%를 감안해서 이번에 3천만 명분에 해당되는 백신을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총 규모는 1조 3천억이 되겠는데요. 이미 올해 정부가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약 4천억 정도는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중에서 이미 조치가 된 4천억을 제한 나머지 9천억 원이 이번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가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로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기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 두 번째는 백신이 확보되면은 어떻게 접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접종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접종은 아마 정부로서는 접종 우선순위자가 있습니다. 의료진이라든가 또는 만성질환자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이와 같이 접종 실시 계획도 관련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다리던 백신 소식인데 좀 그래도 가시화 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안도가 됩니다. 또 우리 정부도 백신 개발 노력을 지금 박차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 노력도 박차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또 일자리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또 노년층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이게 뭐 내년에 갑자기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아서 좀 추가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고용 문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안이고요.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약 25조 5천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30조 6천억으로 5조 원 정도를 늘려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돈이 다 일자리를 만들어낸 예산은 아니고요. 대개 80% 내지 90% 정도는 일자리를 지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또 재취업하고 직업훈련하는 예산이지만 그중에 한 10% 정도 되는 예산은 재정이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규모로 약 8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자 하는데요. 말씀 주셨던 청년층을 위해서는 네. 정부가 4조 3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의 어떤 고용시장 진입이라든가 또는 고용시장에서 유지되고 또 새로이 재취업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예산으로 이와 같은 자금을 투입해서 내년에는 가능한 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와 같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좀 더 어려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전세난 상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좀 심각하다는 걸 정부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주거 안정 지원 예산 사업도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로서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워낙 558조 원의 예산 규모 내에 이미 약 31조 원 정도의 주거 안정 대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다 제출한 이후에 정부가 제출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는 이번에 한 7천억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11월 19일 날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 3조 2천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가 되는데요. 그중에 한 2조 5천억은 기금이 주택도시기금에서 확보가 되지만 나머지 부족한 돈 약 7천억 정도는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유아 보육이나 돌봄 부담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리고 취약계층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떤 해법을 내놓으실 계획이신가요? 예, 아시는 것처럼 올해 1년 내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와 같은 충격이라든가 타격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더 집중되는 것을 저희가 똑똑히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요. 정부로서는 올해 내년도 예산의 복지 예산이 한 200조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는 199.7조 원이지만 200조 예산 중에서 이 같은 소위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또는 여성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청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저희가 한 33조 원 정도를 배정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4천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대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육이나 돌봄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예. 그다음에 그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네. 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등으로 한 4천억 정도를 추가 확보해서 보다 좀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도 이제 내년 예산 조달을 위해서 적자 국채가 불가피했는데 국회에서 2조 원가량을 더 늘리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구체적인 규모나 관리하는 그 방안이라는가요? 이런 것들을 좀 세워놓으신 게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또 적자 국채 발행도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예. 이번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재정 규모가 좀 늘어나면서 2조 2천억 정도의 재정 규모가 늘어나면서 3조 원 이상의 적자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이 이런 역할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리 저희가 국가 채무에 대한 감당 능력이 되더라도 최근에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정부로서는 앞으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회복과 반등을 이루면 저는 충분히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미 높아진 국가 채무 수준이라든가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 측면에서 탄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라든가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가 해서 세입 기반을 좀 탄탄히 하고 역시 또 지출 구조 조정을 강력하게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사실 이번에 역대 최대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을 짤 때 부총리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셨나요? 예, 지금 제가 크게 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이 지금과 같이 국가적 위기에서 민간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재정이라도 나서서 이와 같은 공백을 메꿔줘야 된다 해서 재정의 체계성 문제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 채무라든가 적자의 수지의 그 축적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재정 준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또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같이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각별한 역량을 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경기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3차 확산이 됐습니다. 거리 두기도 더 강화됐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좀 가능한지 그리고 내년에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경제가 그래도 상반기, 금년도 상반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3, 4분기부터는 경기의 회복 흐름을 조금씩 타고 있었는데 11월 달에 이 같은 3차 확산이 나타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4, 4분기에 최대한의 정부가 노력을 해서 그 같은 주춤거리는 경기 회복 기세가 조금이라도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3, 4분기에 저희가 2.1% 성장을 하면서 네. 11년 만에 사실 분기 성장률은 가장 큰 폭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경제 주체라든가 국민들께서 좀 자신감이라든가 희망감을 갖고 극복할 수 있다는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 회복과 반등을 이룰 수 있다는 저는 자신감을 갖고 좀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올해 정부가 성장률을 사실 역성장은 맞겠다라고 제시를 했지만 네. 여러 가지 여건상 역성장은 불가피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마이너스 1% 전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대개 국제기구라든가 IB기구들이 3% 정도의 성장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지금 한창 수립 중에 있는데요. 12월 중순에 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드리면서 올해의 성장 전망과 내년 경기에 대한 전망을 같이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본다면 엊그저께 OECD가 발표한 것처럼 또 여러 선진국들도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한국이 내년에 코로나 이전의 경기 GDP 수준을 회복하는 5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로 랭킹이 됐고요. 22년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1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평가에 기반해서 저는 경제주들과 국민들께서 좀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같이 힘 모아 나가기를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